자, 그럼 이제 자기력, 즉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거를 봤고요. 이제 나노 기술 볼게요. 나노 기술 요즘 좀 핫하잖아요. 그죠? 그 나노 기술이 핫한데 그 중에서 일부만 보겠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핫한 거 몇 개 볼 건데 그래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탄소 나노튜브 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은 원래 없던 소재냐,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없던 걸 새로 만들어냈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발견을 한 거죠. 뭐냐면 흑연 있죠, 그죠? 여기 흑연이 있는데 흑연은 지난번에 요렇게 판이 요렇게 연결돼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뭐 판상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광물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를 할 때 흑연으로 된 연필심 있죠? 요 한 겹 한 겹이 뭐 하는 거냐면 종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뜯어져 나오면서 남게 되는 거죠. 글씨가 써지는 건데요. 자, 그럼 요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흑연이 지난번에 비금속이지만 전기를 뭐 한다고? 잘 통한다며. 그죠? 전기를 잘 통하니까 얘네들을 자 흑연이 이렇게 잘 부서지니까 이쪽 판상 구조니까 이렇게 한 겹 한 겹 떨어지니까 그럼 차라리 요 한 겹 한 겹씩 떼내갖고 어떻게 쓸 수는 없을까? 전기는 또 흐를 거야 얘네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 겹 한 겹 미세한 이 한 겹 한 겹을 뜯어내는 기술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였죠. 그죠? 문제였죠.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 있죠. 이걸로 하나하나 그냥 눌러서 떼었더니 떼진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 이 그래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됐죠? 그죠? 좀 웃기긴 하지만 단순한 게 오히려 어떤 때는 최고의 해결책인가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탄소가 육각형이죠. 여기 보시면 육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육각형의 뭐로? 판으로 되어 있죠. 그죠? 판으로 있는데 이게 평면 구조로 층층이 쌓여 있는 흑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얘를 한 겹만 벗겨냈는데 이렇게 한 층만 벗겨냈죠. 요걸 뭐라 부르자? 그래핀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핀의 출처가 어디다? 흑연이니까 흑연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뭘 한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안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얘는 전자이동 속도가 뭐 100배 이상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웃긴 게 뭐냐면 높은 강도를 가집니다. 강철의 20배 가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높은 열 전도성, 유연성, 투명성 이런 걸 다 가진다고 합니다. 왜? 얇은 거 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투명하겠죠. 그 다음 뭐냐면 판이니까 휘어지겠죠. 그죠? 됐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얇고 가벼움.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그래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또 뭘 하냐면 사람들이 얘를 가져다가 돌돌돌 마는 거죠. 맙니다. 그래핀을. 그래서 원통 모양으로 말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노 튜브, 즉 원통형이 튜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실제 만들어 봤거든요. 즉 이게 좀 지울게요.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원래 그래핀 모양입니다. 평면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씩 마니까 말려요.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말아봤더니 말리더라고요. 말리면서 여기 끝에 이제 서로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원통 모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탄소 나노튜브의 출처도 어디다? 그래핀이죠. 그럼 그래핀의 출처는 누구다? 흑연이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이 성질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 당연히 열 전도성 아까 그래핀 좋다면서요. 열 잘 전달한다면서요.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 좋다면서요. 그다음에 강도는 더 강해졌겠죠. 왜냐하면 이 강도가 아까는 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결합과 결합 사이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 한 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결합이 이게 물론 되어 있긴 한데 얘네들이 조금 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할 수 있는데 얘는 말았기 때문에 좀 더 뭐 하는 것 더 견고하겠죠. 그래서 좀 더 단단하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핀은 막이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막이니까 가장 좋은 점은 뭐 한다는 게 휘일 수 있다는 거죠.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종이, 즉 돌돌돌도 우리가 말아야 되는 전자종이 되고요. 그 다음 태양전지나 2차 전지 등의 배터리 소재. 2차 전지는 충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 소재를 씁니다. 얇으니까 좋은 거죠. 부피가 많이 안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나 비행기의 초경량 고강도 소재. 아까 뭐하다고? 강철보다 강도가 세다면서요. 그런데 가벼워.
그러면 얘네들을 쓰게 되면 연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루미늄이나 금속 따위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착륙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벼워지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차세대 초고속 반도체 소재 당연히 뭐 하는 거 전기가 빠르게 잘 통한다 그래서 잘 통한다 그랬으니까 반도체 대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계들 많이 만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의 단점을 볼게요. 자, 그럼 그래핀은 얇은 막으로 돼 있어서 유연하고 투명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 얘네들 아까 뭐라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하나씩 뜯어낸다면서요. 자, 그럼 그 세밀한 작업을 현재 기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서 대량 생산 어렵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생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즉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한 겹 한 겹 얇게 잘 뜯어내는 기술을 누군가가 개발해낸다면 대박이겠죠. 그죠? 쓸 때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수송과 저장이 어려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긴 하죠. 그죠? 뭐 하는 거?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조심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납, 금속.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얼마나 뭐 무슨 단점이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이 베토벤 시절에는 이 납이라는 게 처음에 금속에 나왔을 때 납이 뭐 하는 거냐면 잘 휘어지죠. 금속 중에서 휘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식기로도 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뜨거운 수프 같은 거 바닥 거기다 담아 먹고 하니까 당연히 뭐 납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납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거 뭐지 우리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오랜 시간 쓰다 보면 얘네들도 뭔가 환경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인체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불확실해서 조금 즉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볼게요. 자,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자,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돌돌돌 말았으니까 원기둥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돌돌돌 말아 놓은 거니까 뭐를 찝거나 아니면 찌르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첨단 염리경의 탐침. 그래서 여기 물질이 있으면 위를 지나가게 되는 이런 핀들 있죠. 그거 만들고요. 그 다음 나노 핀셋인데 이런 거 두 개를 해서 뭐 하는 거 하나 찝어 올리는 거 있죠. 원자 같은 거 찝어 올리는 거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금속이나 세라믹 등과 섞여 강도를 더 높인 복합 재료 등에 이용하는 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성에 대한 결과가 뭐하다 얘도 불확실하죠. 모르는 겁니다.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플러렌이 있습니다. 자, 플러렌 같은 경우에는요. 요겁니다. 자, 플로렌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플로렌 여기 경우에는 안에 그 축구공으로 보시면 돼요. 축구공. 축구공이죠. 자, 그럼 축구공인데 속이 뭐 하는 거? 축구공 비어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이 빈 공입니다. 속이 비어있어요. 축구공인데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나노니까 뭔가를 뭐 하는 거야? 채워넣을 수 있죠. 빈 공간에. 채워넣을 수 있죠. 그래서 금속 원자를 넣기도 하는데 요즘 많이 찾아봤더니 약품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약품을 집어넣은 다음에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그럼 이거를 우리 몸속에 주사제 같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거나 하면 얘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장기 같은 데서 뭐 하는 거야? 이 결합을 하나 끊어버리게 되면 안에 있던 약품이 뭐 하는 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특정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즉 약품들 전반 운반하는 역할로 많이 쓰게 되죠.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요. 항암제를 그 혈관에 맞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암세포에 가서 걔를 표적으로 해서 뭐 탁 터트리면 아주 부작용이 덜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플러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신소재를 만들 때, 자, 이제 누구도 모방을 하냐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행동하는 구조 아니면 모습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걸 이용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걸 뭐라고? 생체 모방, 즉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을 모방 혹은 뭐 구조를 뭐 했다? 모습을 따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볼게요. 자, 독고마리 열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독고마리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가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디에 잘 붙어? 섬유에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학자가 우연히 산책을 갔다가 이런 것들이 옷에 묻어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갈기처럼 되어 있는 게 걸 수 있겠구나 하고 나온 게 뭐다? 벨크로죠. 익명 찍찍이 돼 있는 거죠. 거기서 독고마리 열매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잎은요. 연잎은 그 위에서 물방울이 뭐한데 이렇게 또로로 굴러다니죠. 그죠? 물에 젖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물에 젖지 않는 성질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에 안 젖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물에 젖지 않는 메모리, 기미 서리지 않는 필름, 촬영용, 거울용 스프레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눈. 자, 인간의 눈은 자, 뭐가 되냐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망망이죠. 그죠? 빛이 모이죠. 그죠? 이렇게 모이는데 원래 뭐가 평면으로 들어온 걸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뇌 신호에서 마찬가지. 뇌에서 그 빛이 들어온 걸 조합해서 3차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전자눈 카메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의 날개 볼게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겠지만 비행기는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조 날개가 있긴 있어서 약간씩 움직이긴 하지만 방향이 자동적으로 막 왔다 갔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의 날개 모양 변화를 보고 좀 더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나오는데 이게 모핑 항공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날개가 새 날개처럼 접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죠? 뒤로도 보내지고요. 위로도 꺾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모핑 항공기라는 게 나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홍합 볼게요. 홍합은 여러분이 손질할 일이 없을 텐데 홍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합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족사입니다. 족사. 이 족사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어디 바위나 이런 데 붙어 살아야 되거든. 아니면 지네끼리도 서로 뭉쳐 있어야지 바닷물에 안 떠내려갈 테니까요. 그럼 물속에서도 얘네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네. 이걸 이용해서 물속에서 쓸 수 있는 접착제, 그 다음에 의료용 접착제. 옛날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절개를 할 때 많이 꼬매잖아요. 근데 그 꼬매고 나면 흉이 남으니까 아예 이렇게 절개 부위와 절개 부위 사이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서 두 개를 모아는 거, 이음새가 거의 남지 않도록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 미용 역할로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혹등고래 볼게요. 자, 혹등고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죠, 그죠? 혹등고래 되게 크게 생겼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오히려 보면 혹이 나 있는 등을 가졌다 그래서 혹등고래인데 얘네들은 오히려 뭐가 되냐면 조용히 오거든요. 물살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당해서 저소음 고효율패, 즉 소음이 많이 나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걸 본따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개코도마뱀은요.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얘는 벽을 막 기어다니죠. 얘네들 발바닥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선모라고 부르는데 털이 있거든요. 미세한 털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벽에 부착도 됐다가 떨어지고 나면 자국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착 테이프 붙였다가 그다음 뭐 띄고 나면 깨끗한 거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다음 상어 볼게요. 상어는 피부에 작은 졸기들이 마찰을 줄여주게 돼서 얘가 뭐 하는 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사냥감을 낚아채는데 이걸 이용해서 누구 전신 수영복 수영 선수들이 0.01초 차이로 기록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전복. 전복은요, 똑같이 뭐로 되냐면 탄산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단단하다, 단단하지 않다. 되게 단단해서 이걸 분따서 탱크에 외피. 얘는 전쟁용으로 써야 되니까 단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미, 가늘지만 강철보다 같은 무게로 따지면 6배나 강하다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방탄복, 즉 총알도 막아내는 방탄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박쥐. 얘는 박쥐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입니다. 대신에 뭐를 내뱉어서 입에서 초음파를 뱉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요걸 뭐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도 눈이 없으니까 장애물 피해 가려면 요걸 쓴다고 하고요. 그 다음 모르포나비 볼게요. 모르포나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 색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색소는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보이냐면 날개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빛이 통과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가 푸른 빛만을 우리가 반사된 게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데 얘처럼 이렇게 됩니다. 얘 뭐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하는데 이 섬유들 있죠. 특정한 어떤 각도로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섬유의 색이 변합니다.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색이 다르죠.
이 여성복 고급 의류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 이게 몰포텍스 섬유입니다.